예, 안녕하세요. 저는 외과 전문의 김태희입니다. 오늘은 그 여자분들이 흔히 걸리는 암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대개 이제 여자분들이 이제 많이 걸린 암들 중에 제일 먼저 제일 많은 암이 이제 갑상선암입니다. 갑상선암은 우리 목에 나비 넥타이처럼 그 나비 넥타이 매는 자리에 작은 한 3 곱하기 4cm 그렇게 크지 않은 그런 기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많이 걸리는 암이요. 이제 유방암이고요. 이제 유방암은 이제 겉으로 드러나 있기 때문에 어떤 조기 발견이라든지 검진이 비교적 쉬운 암입니다. 작년에 이제 인구 10만 명당 발생한 암 도표인데요. 남자랑 다르게 여자분들한테 제일 많이 걸리는 암은 갑상선암입니다. 그 다음이 유방암이고요. 이전 한 10년, 20년 전에 비해서는 급속도로 많이 증가한 암입니다. 먼저 갑상선암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갑상선암은요, 세포의 어떤 종류에 따라서 유두암, 여포암, 또 수질암, 그 다음에 비정형암이 있는데요. 대부분 우리가 보는 암들은요, 한 90% 이상은 유두암과 여포암이고요. 그 중에 한 70%는 이제 유두암입니다. 유두암과 여포암은요, 예후가 좋은 편이고요. 사실 뭐 농담 삼아 이제 저희 교수님이 나한테 이제 신이 암을 준다면 나는 이제 갑상선 유두암을 받겠다 이렇게 말을 할 정도로 유두암은 예후가 좋습니다. 이제 갑상선 암 같은 경우에 원인이 뭘까 이렇게 많이 이제 질문들을 갖다가 이제 받는데요. 다른 암에 비해서는 이 갑상선 암은 좀 환경적인 요인이 좀 많이 중요합니다. 특히나 어떤 방사선 노출이 가장 중요합니다. 어떤 예가 있었냐면요. 한 1960년대에 어떤 처음 이렇게 방사선 치료가 도입됐을 때 적은 설량의 방사선으로 이제 여드름 치료라든지 어떤 편도선염 치료를 갖다가 옛날에 미국에서 했던 적이 있습니다. 별 문제 없을 것 같았거든요. 되게 이제 이제 편도선염이라든지 어떤 여드름 치료받는 사람들이 되게 이제 젊은 청소년인데요. 한 5년, 10년 지나니까 여기서 꽤나 많은 비율로 이제 갑상선 암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방사선이 굉장히 갑상선 암을 발생시킨 중요한 원인이다. 그때 이제 처음 이제 깨닫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 자, 체르노빌 사건이라고요. 옛날에 구소련 원자력이 이제 사고가 한번 크게 일어났었습니다. 그때 그 집 인근 주변의 어떤 주민들이 갑자기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죽은 거 말고 그 시대에 태어났고 자랐던 청소년들이 암 발생률이 급격하게 증가했습니다. 통계적으로 거의 한 100배가량 증가했다는 통계 자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까이에 우리가 이제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얼마 전에 있었습니다. 그때 가장 의사들이 또는 지역사회가 가장 긴장했던 건 뭐냐면 그 후쿠시마 그 주변에 어린아이들이 이제 방사선 노출이 어땠을까. 그러면서 이제 애들한테 가장 크게 걱정했던 게 갑상선 암이었습니다. 슬라이드에서 보시다시피 대단히 이제 광범위하게 지역에서 이제 애들 상대로 이제 갑상선 검진을 하기 시작했고요. 이 결과가 어떨지 앞으로 5년, 10년간은 주의 깊게 한번 지켜봐야 됩니다. 갑상선 암은요, 최근에 갑자기 많이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증가된 원인에 대해서 최근에 이제 언론에서는 이제 조기 검진을 많이 한다. 초음파를 검사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래서 많이 발견된 거다. 그 얘기를 많이 하는데 물론 맞습니다. 미국 통계를 보더라도 한 1973년부터 한 2003년까지 한 187%가 증가를 했거든요. 미국에서도요. 초음파가 많이 이제 도입되면서부터 조기 발견 때문에 늘어난 거다. 그러나 어떤 방사선과 같은 환경 요인을 무시할 수는 없다. 그래서 환경적 요인도 특히 방사선도 미국에서는 이제 주의 깊게 보고 있습니다. 갑상선 암에 대해서는 그래서 한 가지 가장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 방사선 그런 환경적 요인을 무시하지 말자. 그래서 어떤 원전이라든지 어떤 생활 방사선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감시를 해야 됩니다. 갑상선 암은 이제 조기 검진 아까 가능하다고 초음파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뭐 MRI건 CT건 그거보다 초음파가 제일 정확합니다. 그래서 갑상선 초음파를 통해서 갑상선의 어떤 종양을 발견할 수가 결절 종양을 발견할 수가 있고요. 그 결절을 발견했을 때 모양이랑 크기를 봅니다. 그래서 모양이 안 좋다든지 크기가 너무 클 때는 조직 검사를 하고요. 그 조직 검사를 통해서 암인지 암이 아닌지 그렇게 진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가져온 사진은요. 갑상선 암이고요. 제가 직접 진단했던 사진이고요. 근데 사실 갑상선 초음파를 했을 때 거의 다 한 90% 이상은
발견되는 결절이 암이 아니고 일반적인 그냥 양성 결절이기 때문에 너무 검사를 두려워하거나 검사에서 뭐가 나왔다고 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갑상선암 치료는요, 제일 가장 기본적인 치료가 이제 수술입니다. 그리고 어떤 호르몬 치료, 이제 신지로이드 같은 호르몬 치료랑 범위가 넓거나 림프절 갔을 때는 이제 동요소 치료까지 같이 합니다. 그냥 상식적으로는 이제 갑상선 암에서는 항암제는 잘 쓰진 않습니다. 갑상선 암의 예후는요, 이제 여성한테서 가장 많이 흔하게 발견되는 암이긴 하지만은 대부분 예후가 양호하기 때문에 혹시 암이라고 진단됐더라도 너무 걱정하시거나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이제 적절하게 치료받으시면 완치가 잘 됩니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 말씀드릴 건 유방암인데요. 유방암은 이제 특징적으로 이제 여자분들한테 많이 걸리는 암이고요. 근데 유방암이 꼭 여자한테만 걸린 건 아니고요. 극히 드물게 남자분한테도 걸립니다. 유방이라는 거는요, 주로 이제 유즙을 만들어내고 통과시키는 이제 관이 있고요. 그 주변에 어떤 그걸 지탱한 조직들이 있는데요. 대부분은요, 그 유즙이 이제 통과하는 그런 관에서 많이 생깁니다. 유방암 위험 요인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많이 접해보셨을 겁니다. 어떤 미디어를 통해서. 되게 이제 얼마 전에 뉴스에서 이제 안젤리나 졸리 얘기하면서 유전자 변이 때문에 안젤리나 졸리가 예방적으로 유방을 절제했다. 이런 기사 본 적이 있으실 텐데요. 그런 경우는 이제 굉장히 이제 드문 경우고요. 이제 유전자 변이 이제 브라카1, 브라카2라고 하는데요. 그런 경우 꼭 유방암만 걸린 게 아니라 이제 여러 가지 다른 암들도 같이 오는 그런 유전자 변이입니다. 그래서 이제 유전자 변이가 있는 경우 좀 드물고요. 위험 요인들 중에 이제 주로 나이가 좀 증가한다든지 대개 한 40대, 50대, 대개 50대, 그때 40대, 50대 때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되게 거의 여성한테 발생하고요. 그 다음에 가장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여성 호르몬의 노출 기간입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뭐 초경이 빠르다든지 피형이 늦다든지 또는 호르몬제를 드신다든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 호르몬 노출 기간이 이제 긴 것도 이제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족력이 좀 강한 연관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일촌관계라고 해서 자기 엄마 또는 자기 동생, 자기 언니, 이런 가까운 이제 여자 친척들, 이제 이모라든지 여자 친척들이 이제 유방암에 걸렸을 때 이제 본인도 유방암 발생 증가율이 상당히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인종적으로 또 백인 여자가 많이 걸린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방사선 노출, 뭐 그런 것도 영향을 미칩니다. 생활 습관에서는요, 술, 또는 담배, 그 다음에 비만도 또 상당한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에 운동 부족, 그 다음에 야근. 이 야근 같은 경우는 또 이제 호르몬 교란도 일으키고 하기 때문에요. 그런 것들이 이제 위험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유방암 검사는요, 가장 기본적인 검사가 이제 맘모그라피랑 그 다음에 초음파인데요. 일단, 검진 사업에서는 이제 맘모그램을 많이 합니다. 이제 눌러서 이제 찍는 사진인데요. 엑스레이인데요. 거기서 이제 결절이 있다든지 미세 석회화가 있다든지 했을 때 혹시 암이 아닌가 해서 정밀 검사를 하기도 합니다. 40세 이상인 경우 1년에 한 번씩 또는 2년에 한 번씩 하는 걸 권하고요. 서양 여자들한테서는 굉장히 유용한데요. 동양 여자들한테서는 약간 좀 한계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동양 여자들은 유방이 좀 작으면서 굉장히 조직이 치밀하기 때문에 아마 맘모그램 검사 받아보셨던 분들은 아마 치밀 유방이라는 소개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치밀 유방이라는 게 따로 무슨 큰 병이 있다는 게 아니라 유방 조직이 단단하기 때문에 눌러 찍는 사진에서는 종양이 있는지 없는지 보기가 힘들다. 그런 얘기고요. 그런 경우 꼭 초음파를 추가로 합니다. 초음파를 했을 때는 굉장히 비교적 정확하게 종양이 있는지 없는지를 진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초음파를 통해서 이제 결절이 있냐, 종양이 있냐, 이게 암인지 아닌지 얼추 보이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맘모그램을 꼭 찍는 이유가 암을 의심하게 하는 소견 중에 하나가 저 덩어리 말고요. 또 미세 석회화라는 게 있습니다. 미세 석회화는 이제 모래처럼 이렇게 쫙 어떤 석회화가 이제 엑스레이에서 보이는 건데요. 그게 또 초음파에서는 또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맘모그램이 꼭 필수적으로 같이 찍어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MRI 요즘 많이 찍어봐요. MRI는 어떤 조기 검진을 위해서 찍는 것보다는요. 어디 암이 의심될 때 추가적으로 한 검사로 굉장히 유용합니다. 뭐 때문에 그러냐면은 우리가 이제 초음파라든지 맘모그램에서 미처 발견하지 못한 암이 의심된 소견이 MRI에서 또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MRI는 이제 수술을 앞두고 특히 많이 검사를 합니다. 유방암의 치료는요, 좀 복합 치료요법을 많이 씁니다. 아주 옛날에요. 한 1900년대 초반부터 시작해가지고 한 1980년대까지는 크게 수술을 했어요. 유방을 다 절제하고
또 진짜 아주 옛날에는 뭐 가슴 근육까지 자르고 그랬었는데 좀 이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유방암 같은 경우는 과격하게 수술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요즘에는 유방을 많이 보존을 합니다. 그래서 유방을 보존하는 수술을 할 때는 유방을 보존하고 암이랑 그 주변 세포를 포함해서 좀 넓게 잘라냅니다. 그 다음에 꼭 방사선, 호르몬, 항암제 이렇게 복합 치료를 갖다 같이 합니다. 대부분은. 특히 이제 환자분들이 이렇게 복합 치료하는 걸 좀 굉장히 힘들어하고 특히 중간에 항암제 받다가 좀 치료를 포기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런 프로토콜은 끝까지 완주를 하시는 게 완치를 높일 수 있기 때문에 그건 꼭 참고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 유방암이 예후도요. 많이 걸리긴 하지만 암 중에 여자분들 중에 많이 걸리긴 하지만은 예후는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암이 국한되어 있거나 국소조 조금만 그러니까 결국 이제 1기, 2기일 경우에는 한 90% 이상 완치율이 되기 때문에 검진한다든지 또는 암이 진단됐을 때 치료받는 걸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꼭 치료를 잘 받아서 완치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유방암에 대해서는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요. 40세 이상이 되면은 1년에 한 번씩 꼭 조기 검진을 해서 조기에 발견하자. 그리고 제가 아까 전에 어떤 유방암의 원인이 되는 어떤 것들 쭉 나열을 해드렸는데요. 그 중에 어떤 유전적인 요인이라든지 뭐 가족력 이런 거는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예방할 수 없는 이제 위험 요인도 있지만 예방할 수 있는 위험 요인들이 있습니다. 그럼 아까 이제 방금 말씀드렸듯이 어떤 술, 담배, 그리고 운동, 비만 이런 것들 우리가 충분하게 이제 생활 습관 속에서 예방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요. 어떤 건강한 생활을 통해서 유방암을 예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한 10년, 20년 전부터는 이제 암 치료 성과가 굉장히 좋습니다. 완치율도 훨씬 높아졌고요. 그러니까 암에 진단받았을 때 너무 좌절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적극적인 치료를 통해서 꼭 완치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